김민석의 날 좀 봐요.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오늘 고지방 다이어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면 저지방 다이어트에 비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체중이 잘 빠지고 또 뱃살도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년 이상 실천을 하다 보면 일반 다이어트하고 체중 감량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고지방 다이어트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하진 않는지 그런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지방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이 한 3, 4일 후에 나타납니다. 고지방 다이어트를 다른 말로 키토 다이어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감기를 영어로 플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쳐서 키토 플루라고 하는데요. 주로 두통이 나타납니다. 감기 걸린 것처럼 몸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요. 몸에 힘이 좀 없고 또 속이 좀 미식미식하면서 자꾸 구역질이 나오는 그런 증상이 나오는데요. 몸이 포도당을 이용하다가 케톤체를 이용하게 되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키토 플루 증상은 많이 호전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를 좀 늘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을 많이 먹다 보니까요. 초반에는 이제 설사를 하게 되는데 고지방 다이어트를 쭉 이어가다 보면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섬유질 중에 대부분을 사실은 쌀에서 섭취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지 못하고 또 과일도 먹지 못하게 하니까 섬유질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고지방 다이어트를 쭉 이어가다 보면은 변비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또 섬유질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입냄새가 좀 나거든요. 아세톤 냄새 같은 게 난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몸이 케톤체를 이용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눈 밑이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 그런 증상을 겪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통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마그네슘을 한번 보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주무시던 분이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잠이 안 올 때는 탄수화물을 약간 섭취하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지방 다이어트의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것보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느냐 하는 염려입니다.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1년 이내의 짧은 기간만 관찰을 했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지방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사람하고 비교적 많이 먹는 사람들의 사망률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모두 44만 8천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을 16년 동안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일반적으로 먹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15%나 높고요. 또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13%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져서 보기는 좋은데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피검사를 해보면 공복 시에 혈중 지방은 상당히 개선되거든요. 중성지방도 떨어지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장기적으로 고지방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동맥경화증이 잘 생깁니다. 동맥경화증이 심장에 생기면 심혈관 질환이 되는 거고요. 뇌에 생기면 중풍이 오는 거죠. 동맥경화증이 잘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다 보면 피 속에 있는 지방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이 혈관에 쌓이기가 쉽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현상을 배에 있는 지방이 혈관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방은 역시 뱃살로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거는요. 우리 몸이 포도당 대신에 이제 케톤이라는 물질을 쓰게 되면 이게 상당히 몸에 부담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전기로 몸을 움직이고요. 그게 포도당이죠.
이 전기가 다 떨어지면 휘발유로 움직이는데 이 휘발유가 케톤체가 되겠습니다.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안 나오는 대신에 휘발유 차에는 배기가스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연료로 이용할 때는 우리 몸에 큰 부담이 없는데요. 지방에서부터 나온 케톤체를 연료로 쓰게 되면 우리 몸에 좀 부담이 됩니다. 케톤체를 연료로 쓰면 우리가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거든요. 같은 에너지를 낼 때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활성산소가 노화라든지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토 다이어트를 오래 하다 보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몸에 지방산이 많아지고 케톤체를 사용하게 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많아지거든요. 간에서는 지방산을 처리하고 또 신장에서는 케톤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과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고지방 다이어트가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려면 꼭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고지방 다이어트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알아서 괜찮으려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작하시기 전에 간 기능이랑 신장 기능은 꼭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장내세균 문제입니다. 지방 섭취가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장 속에 사는 유익균이 많이 줄어들고요. 또 유해균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섬유질 섭취가 적어짐으로써 장내세균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쉽게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피부에 뾰루지 같은 게 잘 올라오는데요. 피부에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만성 염증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에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꼭 섬유질을 따로 보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약간 산성으로 바뀌거든요. 신장이나 간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케톤 산증에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케톤을 처리하다 보면 몸이 약간 산성으로 바뀝니다. 몸이 산성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위험한 거는 뼈거든요. 뼈에서 칼슘하고 인이 빠져나가게 돼서 골다공증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방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골다공증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폐경 후 여성들은 고지방 다이어트를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작용하고 위험성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고지방 다이어트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오래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짧은 시간에 살을 좀 많이 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꼭 고지방 다이어트는 아니더라도 평상시 탄수화물을 먹을 때, 특히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을 먹을 때는 좀 신경을 써서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게 고지방 다이어트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고지방 다이어트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